시베리아와 알래스카 사이 얼음으로 뒤덮인 베링 해협. 2만 년 전 이곳은 지구의 마지막 빙하기를 맞아 꽁꽁 얼어붙었다. 그리고 동북아시아의 몽골리안들은 그 베링 해협의 얼음 위를 건너 북아메리카 인류의 조상이 됐다 전한다. 그곳이 바로 몽골리안 루트. 하지만 지금의 베링 해협은 인간이 쉽게 건널 수 있는 바다가 아니다. 최근 50년 동안 지구 기온은 2배 가까이 빠르게 상승했다. 특히 지난 10년은 기상 관측 사상 가장 더운 10년으로 불린다. 하지만 앞으로는 더 심각하다. 지구 온난화는 가속화되고 있다. 북극 빙하가 하루에 남한 면적만큼씩 녹는 현상이 관측된 것이다. 자칫 아시아와 아메리카 대륙을 이었던 몽골리안 루트 재현의 기회는 영영 사라질지도 모른다. 그간 베링 해협 도보 횡단에 도전한 건 대여섯 팀. 그중 1986년에 러시아 탐험대가, 1990년에는 영국 탐험대가 도보 횡단에 성공했다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인정받지 못한 비공식 기록일 뿐이었다. Но зимой, насколько я знаю, никому еще полностью перейти Берингов пролив не удавалось по льду. 그런데 지난 2월 네노라는 세계적 탐험가들도 실패한 베링 해협 도보 횡단에 대한민국 원정대가 도전했다. 남극과 에베레스트, 북극과 그린란드의 사극점 탐험에 성공한 경력 20년의 백전노장 홍성택 대장. 에베레스트 등반 뒤 북극점을 정복한 경력 10년의 정찬일 대원. 대학에서 동양무술을 전공하고 처음으로 극지 탐험에 도전하는 최재영 대원. 그리고 이번 탐험대의 막내 정이찬 대원. 이들이 이번 원정대원들이다. Если удастся пересечь Берингов пролив, действительно ребята будут своеобразными героями для нас, если им удастся это сделать. 과연 이들은 베링 해협의 영웅이 될 수 있을까? 출발점으로 향하는 헬기 아래 베링 해협이 보이기 시작했다. 지금부터 저 불안한 얼음판 위를 걷고 검게 입을 벌린 바다를 헤엄쳐야 한다. 탐험 경력 10년의 정찬일 대원은 물론 이번이 첫 탐험인 최재영, 정이찬 대원도 잔뜩 긴장했다. 헬기에 동승한 국경 수비대원이 출국 심사를 시작했다. 이 출국 심사가 끝나는 순간 북한의 도전은 시작되는 것이다. 그런데 대원들은 여권을 돌려받자마자 모두 창가로 달려가더니 창밖으로 던진 시선을 거둘 줄 모른다. 그들은 대체 뭘 보고 있는 걸까? 남빙대, 거대한 얼음산이 펼쳐져 있었다. 그리고 얼음이 갈라진 리드엔 햇빛을 못 받아 새까맣게 보이는 바닷물이 출렁거리고 있었다. 이제부터 저 리드와 얼음판을 수없이 건너야 하는 것이다.
빙하는 알던 것보다 더 빠르게 녹고 있었다. 과연 무사히 베링 해협을 건널 수 있을까? 헬기가 도착한 출발 지점은 바다에 뜬 얼음판. 헬기 바퀴가 얼음판에 닿을 듯 말 듯 떠 있는 5분 동안 모든 짐을 내려야 한다. 네 명의 탐험대에게 한 대씩 수륙양용 썰매가 배정됐다. 지금부터 탐험이 끝날 때까지 텐트와 식량 그리고 탐험 장비가 실린 이 썰매들을 몸에 묶고 끌고 가야 한다. 출발 준비가 끝나자 영하 30도의 추위가 느껴지기 시작했다. 이제 헬기마저 떠나면 추위는 더 크게 느껴질 것이다. 헬기를 보내야 하는 순간이 되자 고립감이 밀려왔다. (2012년 2월 24일) 오전 11시 30분 탐험은 시작됐다. 며칠이나 걸릴까? 살아 돌아갈 수는 있을까? 아득하다. 남극, 북극, 에베레스트 그리고 그린란드 정복까지 성공한 홍성택 대장이 걸음을 멈췄다. 이런 식으로 물이 생기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정말 방해를 많이 해요. 그건 베링 해협의 경고였다. 이 앞으로 이런 것들이 계속 있을 거라고. 그럼 얘네들은 헤엄쳐야 될 수밖에 없어. 이런 것들이 막 100m, 200m 막 1km씩 나타나면 1km든 2km든 헤엄치면서 가야 돼. 얼음이 녹아 형성된 리드를 보니 지금 바다 위에 서 있다는 게 실감났다. 가자. 결국 우회하기로 했다. 출발 1시간 뒤 남빙대를 만났다. 해안 가까이에 얼음판들이 퇴적되고 융기돼 얼음산을 형성한 지대다. 이번이 첫 번째 탐험인 막내 정희찬 대원이 당장 고전 중이다. 해안 가까이에 형성되는 남빙대는 먼 바다로 나가기 위한 일종의 관문이다. 하지만 베링 해협의 남빙대는 홍성택 대장이 북극보다 큰 남빙이라며 혀를 내둘렀을 정도로 컸다. 썰매의 무게는 80kg 이상, 웬만한 성인 남자 한 사람의 몸무게와 같다. 축 늘어진 사람을 업고 산에 오르는 격이니 탐험이 아니라 차라리 고행이다. 결국 하체 무력증이 왔다. 초반에 지나치게 체력을 소진한 탓이다. 하지만 여기서 주저앉으면 안 돼. 중요한 이유가 있다. 베링 해협 횡단을 1년 전부터 준비한 원정대는 6개월 전 훈련에 돌입했다.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베링 해협의 얼음판을 건너려면 경험도 체력도 기술도 모두 최고인 대원이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남극과 북극, 에베레스트와 그린란드, 사극점 정복을 마친 홍성택 대장은 베링 해협 횡단이 그 모든 탐험의 결정판이라 규정했다.
윤택은 원정대장을 비롯한 모두가 훈련 단계부터 그 의견에 공감했다. 그래서 훈련은 실전은 방불케 했다. 6개월의 혹독한 훈련 결과에 따라 6명 중 4명이 최종 선발됐다. 거기 정희찬 대원은 빠져 있었다. 체력으로나 경력으로나 아직 때가 아니었다. 너는 아저씨랑 같이 여기 있어, 알았어? 저 지영이랑 그 성태 이거 내 말 따르라 이거는 예. 저기 뭐야 지영이랑 저 찬일이 좀 네가 좀 후배 아시더라도 이건 내가 판단할 부분이 알았지? 지난 1년 동안의 노력이 순식간에 물거품으로 변했다. 아직 적어야 당연히 가고 싶습니다. 저도 진짜 가고 싶죠. 지금 하려던 말이 누구나 사놓고 들어오면 꿈꾸는 것처럼 스스로가 스스로를 누구나 잘할 거야, 자신이. 그렇다면 포기하는 게 그 용기라고 생각해요. 넌 포기를 해. 포기를 하고 네 스스로 그냥 물러나. 이게 원정대회 좋은 거고, 그러면 우리는 4명이서 떠나는 걸 할게. 그런데 늘 웃던 막내의 끝없는 눈물에 선배들 마음이 움직였다. 이 친구가 이제 다 그 회의를 하다가 굴성이면서 대장이 앞으로 산에 못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거기서 약간 제가 마음이 좀 그랬죠. 이찬이 정도면은 그래도 좀 부족하지만은 이번 탐험은 결과가 어쨌든 간에 큰 사고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회의가 다시 열리고 정희찬 대원의 합류가 결정됐다. 홍성택 대장과 윤택은 대장이 결과를 중요시하는 등정주의자가 아니라 과정을 중요시하는 등로주의자였기에 가능한 결정이었다. 그러니 지금 당장 일어나야 한다. 하지만 몸은 마음과 정반대로 움직인다. 말로만 듣던 사투라는 게 바로 이거구나 싶다. 겨우 넘어졌나 했더니 썰매가 뒷덜미를 잡아챈다. 이찬이가 쓰러지고 그럴 때는 마음은 너무 아프고 너무 안쓰러웠어요. 안쓰러운데 하지만 첫날부터 그렇게 첫날이다 보니까 그런 말을 못 해주고 안쓰럽지만은 더 강하게 끝까지 살아남아야 되고 더 강하게 하려면은 제가 어쩔 수 없이 얘기도 좀 뭐라 그래도 하고 혼내키도 그러는데 마음은 정말 안쓰러웠습니다. 처음에는. 결국 선배들이 채찍을 자처했다. 굴려 임마. 계속 그러지 말고 그냥 한숨 좀 미연스럽게 하지 말고 빨리 올랐잖아. 빨리 가. 이어서. 네. 이렇게 선배들에게 패를 끼치고 싶진 않았다. 가 빨리. 야, 씨, 다 올라왔는데 쉬면 안 돼. 가 계속 당겨. 굴려. 더 굴려 한 번 더. 이 미안함과 고마움을 표시하는 방법은 어서 일어나는 것뿐인데. 정찬일 대원도 기다려주고 있었다. 하지만 처음부터 도와주지는 않는다. 스스로 난관을 극복하길 기다리다가 꼭 필요할 때 결정적인 도움을 준다. 베링해협 도보횡단에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끝까지 낙오하는 후배가 없도록 잘 이끄는 것도 그의 임무 중 하나다.
만능 스포츠맨 최재영 대원. 오랜 시간 무술로 단련해온 몸이라 남빙대를 헤쳐나가는 것은 어렵지 않았지만 문제는 다른 곳에 있었다. 얼굴이 얼어붙기 시작한 것이었다. 결국 이쯤에서 밤을 보내기로 했다. 오늘 하루 5시간을 운행했지만 그대야 4km밖에 못 왔습니다. 너무나 힘든 하루였습니다. 예상 경로는 총 250km. 그중 겨우 4km를 온 것이다.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어려웠습니다. 갑자기 운행을 하다 보니까 입도 다 얼었고요. 몸이 완전 퍼졌습니다. 자, 오늘 어땠어? 오늘 쉽지 않네요. 역시 뭐 북극대 생각하고 이렇게 근데 북극대보다 더 힘든 남빙이고요. 지금 내일부터 뭐 만만할 것 같지 않습니다. 지금 근데 후배들하고 뭐 제가 모시는 형님하고 같이 왔기 때문에 똘똘 뭉쳐가지고 내일부터는 더 파이팅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피곤하지만 너댓 시간에 쪽잠밖에 잘 수 없는 상황. 지금 대원들이 앉아있는 얼음판도 계속 남쪽으로 흘러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잠보다 급한 건 대책회의다. 오늘부터 운행을 시작했는데 나하고 거리를 500 이상 떨어지지 마. 끝까지 따라가야 된다고. 내일부터 내 속도를 줄여서 갈 테니까 거리 책임을 계속 치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리 나타나면 너희들하고 나하고는 완전히 헤어질 수밖에 없다고. 그게 위험한 상황이 됐구나. 그다음에 각자 사는 거야. 내가 너희들 다 케어할 수 없단 말이야. 각자 사는 거야. 각자 동상 안 걸도록. 각자 발에 동상 안 걸고, 손가락에 동상 안 걸리고, 코에 동상 안 걸리도록. 한번 동상 걸리면 다 잘라야 돼, 절단해야 돼. 각자가 알아서 해야 된다고. 내가 마냥 해줄 수 없는 거라고. 올처럼 귀찮이라면 계속 버리지잖아. 버리지면은 운행자체도 힘들고, 난 기다리는 사람 나도 손가락 박박 씌우고 그렇다고. 그리고 모자는 꼭 쓰고. 내일도 잘 보자고. 막내는 유구무원이다. 첫날 이제 운행이 끝나고 정말 힘들게 이제 텐트 치고 밥 먹고 잠이 드는데 그날 꿈을 꿨거든요. 근데 그 꿈이 이제 탐험 이제 다 성공했다고 저희가 알래스카 쪽에 도착을 해서 형들이 다 마중 나와주시고 되게 응원과 격려를 많이 해주시는 꿈이었어요. 그래서 그 꿈에서 정말 너무 생생히 기억나는 게 이찬아 고생했다. 네 며칠 걸려서 넘어왔어? 물어보셨는데 제가 꿈인데 내가 얼마나 걸었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걸었지 하다가 눈을 딱 떴는데 이제 그날 둘째 날 아침이 밝아서 그때가 이제 가장 그리고 첫날이 너무 힘들었어가지고요. 그거는 둘째 눈을 떴을 때 하면서 그랬던 좀 기억이 있어요. 탐험 이틀째도 남빙대를 통과해야 했다. 어제보다는 요령이 좀 더 생겼지만 베링 해협의 남빙대 여전히 쉽진 않다. 먼 바다로 나아갈수록 기온은 떨어진다. 땀을 흘리면 바로 얼음 알갱이가 된다. 북극점과 에베레스트, 이극점을 경험한 탐험가 정찬일 대원. 하지만 결혼을 하고 가장이 된 뒤로는 첫 번째 탐험이다. 탐험 내내 동행해야 하는 한 사람 무게의 이 썰매처럼 그가 평생 함께 가야 할 또 한 사람이 생긴 것이다. 그러니 이번 탐험에 임하는 마음이 더욱 신중할 수밖에 없다.
빨리 오라며 재촉하던 홍성택 대장이 걸음을 멈췄다. 나도 괜찮아? 괜찮아? 아까부터 계속해서 지금 곰이 우리하고 지금 같이 이동하고 있거든. 곰 두 마리야. 두 마리 계속 같이 이동하기 때문에 항상 곰이 있는지 없는지를 양쪽으로 살짝 보면서 가라고. 지금 우리가 이동 경로가 한 마리는 어미 곰이고 한 마리는 새끼 곰이야. 북극 최고의 사냥꾼 북극곰이었다. 두 마리인데요. 어? 이곳에서 몸무게가 1톤이 넘는 북극곰의 공격을 받는다면 도저히 피할 방법이 없다. 이 남빙대 어딘가에 소리 없이 원정대를 노리는 북극곰이 숨어 있다. 북극곰은 상상을 초월하는 청력으로 사냥감의 움직임을 포착하기 때문에 가능한 조용히 이 지역을 통과해야 한다. 얼음산에, 썰매에, 이제는 북극곰까지 삼중고를 겪고 있다. 북극곰은 2m 두께의 얼음도 단숨에 깰 수 있는 노련한 사냥꾼. 그러니 지금 대원들이 해야 할 일은 절대로 북극곰을 자극하지 않는 것뿐인데 눈 밟는 소리조차 조심하고 있건만 영하 30도의 추위에 콧물이 눈치 없이 흐른다. 북극곰 못지않은 난관이 나타났다. 얼음 위로 바닷물이 올라온다. 리드다. 바닷물과 얼음이 섞여 질퍽한 리드는 탐험대를 고민에 빠뜨렸다. 우회해서 갈 것인가, 그냥 건너갈 것인가. 결국 밧줄로 썰매를 끄는 방법을 택했다. 이 베링에는 이 리드가 수십 개가 수시로 나타나는데 붙었다 떨어졌다 또 반복하고 그래서 돌아가기 위해서는 2, 3km를 또 가야 되고 체력 손실도 많고 시간도 많이 걸리니까 이럴 때는 그냥 제가 맨몸으로 이제 좀 무모하지만은 이 얼음 위를 뛰면서 먼저 건너고 그다음 대원들을 로프로 연결해 가지고 썰매를 태워서 이렇게 끌어당기는 그런 형태입니다. 바닷물이 반쯤 녹은 반얼음 상태에서는 균형 잡기가 오히려 쉽지 않다. 정신 잡고. 있어. 찬이가 저쪽으로 가야지, 저쪽으로. 그렇지.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얼음으로 올라와. 올라가요? 올라와 옆에. 그렇지. 올라와. 가. 조심해. 오. 리드 건너다가 첫 번째 빠졌습니다. 벌써. 이제 건너다가 지금 건넌 지 얼마 되지 않는데 지금 얼음이 지금 얼고 있어요. 이제 여는 게 지금 보이는데 이게 지금 다 얼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움직이지 말고 그냥 그대로 있어. 위로 올라가지. 지금 양말까지 지금 물이 다 들어가가지고 쉬어서 말려야 되는데 텐트 좀 말려야 되는데 지금 계속 쉬면은 베링이라는 자체가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쉴 수도 없고 지금 계속 이동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마이너스 지금 30도 정도 되는데 이따 지금 동상 걸지도 모르는데 일단 쉬면 안 되는 만큼 계속 가야죠. 가서 다음 리더가 오기 전에 빨리 여기서 모면해야 돼. 베링 해협 횡단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신빙대, 얼음이 연지 하루 이틀밖에 되지 않는 지대가 나타난 것이다. 이게 리더가 생겨나고 하루 정도 있으면 다시 얼음이 형성이 돼가지고 하루 정도 지나면은 이 설화가 생겨나는데 눈꽃이 이렇게 되는데 썰매 마찰력을 더더욱 가중시켜가지고 썰매가 잘 안 딸려옵니다. 하지만 우리 운행할 때 베링의 탐험에서 아름다움이라는 건 찾아보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설화를 볼 때는 참 아름답고 영롱하게 빛나는 그런 빛이라든지 참 아름다워요. 하지만 아름다운 건 동시에 위험하다.
눈꽃이 핀 신빙대의 얼음은 가덜기 시작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얇다. 그만큼 얼음이 깨질 확률도 높다는 뜻이다. 평소엔 바짝 붙어서 걸어가야 했지만 당분간 작전을 변경한다. 예, 그걸 이제 출렁출렁하는 얼음판을 고무판 얼음을 걷는데 그때 대원들을 이제 같이 붙어서 따라오게 하는 게 아니라 3m에서 5m 떨어지게끔 해서 그건데 그래서 힘을 얼음에 전달되는 힘을 좀 조금 더 줄이기 위해서 왜냐하면 같이 붙어서 가면은 한꺼번에 다 빠지게 되면은 그때는 심각한 상황으로 발생할 수 있으니까. 탐험 이틀째 다시 날이 저물었다. 하루 사이에 남빙대 얼음산을 넘고 북극곰을 만나고 수많은 리들을 만나고 위험하고도 아름다운 신빙대를 만났다. 너무 힘들다. 넘어도 있는 건 리더밖에 없고 계속 살아서 움직이니까 이 얼음판들이 북극과는 너무 차이가 많다. 진짜 힘들어. 부을 생각하고 그랬는데 장난 아니야 진짜. 너무 힘듭니다. 빨리. 발가락 괜찮아? 네, 제 손가락가락 하는데 체력이 너무 많이 떨어져가지고요. 너무 힘듭니다. 아까 그 리드에 한 세 번 정도 빠져가지고 지금 하체가 지금 약간 마비된 상태입니다. 정말 이 추위 정말 장난 아닙니다. 해가 지면서 기온은 영하 40도 아래로 떨어졌다. 이 상태에서 더 걷는 것은 무리. 자칫 생명이 위험해질 수도 있다. 그래도 오늘까지 운행거리 총 33km라는 것에 위안을 얻는다. 탐험 사흘째, 출발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홍 대장이 걸음을 멈추더니 GPS를 꺼낸다. 추위 때문에 배터리가 방전되기 쉬워서 웬만하면 꺼내지 않는 장비다. 여기가 지금 남산 경계선. 여기 인터내셔널 데이트 라인이야 여기가. 여기 오늘이고 지금 오늘이고 여기가 이제 26일이고 여기 오늘 26일. 어제 지나면은. 원정대는 정확하게 러시아와 알래스카 사이 베링 해협의 한가운데 서 있었다. 날짜 경계선 지났다. 반 넘었어. 반 넘었어, 반. 자 이제 오늘에서 내일로 넘어가자. 예, 이제 미국령 여기 지금 러시아형이고 예, 무슨 이제 알래스카형이야. 알겠습니다. 예. 가자. 가자. 대원들의 사기를 생각하면 이 자리에서 뭔가 기념하고 싶었지만 GPS는 지금 이 시각에도 이들이 딛고선 얼음판이 남쪽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걸 확인시켜줬다. 걸음을 재촉했다. 탐험대 식사 시간은 따로 없다. 체력이 고갈돼 걷기 힘들 때가 식사 시간이다. 맛있다.
탐험대 식사에는 조건이 있다. 가벼울 것, 간단할 것, 고열량일 것. 거기엔 중요한 이유가 있다. 탐험에는 무게 싸움이니까 무게가 가중이 되면은 이 난빙을 넣는데 힘이 드니까 최대한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다 동결 건조 식품으로 준비를 했고 가벼운 식량으로 그 대신 가볍지만은 열량도 풍부하고 단백질도 풍부한 음식들로만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영아. 예? 학교 가고. 아니요. 오늘 우리 엄마 생신인데 아, 생일 축하드립니다 어머니. 형 어머니 생신이세요? 오늘 우리 엄마 생신이야. 어머니 축하드립니다 어머니. 배도 채웠고 얼음판도 이 정도면 평탄하다. 하지만 고난은 꼭 이럴 때 닥친다. 야, 리드다. 이번 탐험에서 만날 리드 중 가장 폭이 넓다. 야, 시간 없으니까 연결하자. 빨리 연결하고 빨리 건너자. 준비. 사극점 탐험을 통해 단련된 홍 대장의 노련한 판단력이다. 작은 리더는 이렇게 수없이 만나는데 저는 큰 리더를 만날 때는 이렇게 돌아가도 이렇게 가도 저렇게 가도 이렇게 길이 안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과감하게 도강을 하는데 저럴 때 이제 썰매를 이용해서 이제 타고 건널 수밖에 없거든요. 사실 얼음이 녹은 리드를 건널 땐 크게 어려울 게 없다. 문제는 새 얼음판에 올라설 때다. 약해진 얼음은 조금만 힘 조절에 실패해도 자칫 깨지기 일쑤다. 치다 당겨. 오케이, 당겨. 체중을 분산시키는 것도 노하우다. 힘을 분산해. 힘을 분산하고. 네. 저쪽으로 가. 이미 북극을 함께 탐험한 두 사람은 호흡이 잘 맞는다. 하지만 문제는 경험이 적은 후배들이었다. 줄을 풀어. 됐어. 정신없이 운행해 나가는데 뒤에서 향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보니까 이미 저 형이는 완전히 최재형 대원이 리드에 빠집니다. 그대로 있어. 보고 그 펼쳐 풀어. 네. 잠깐. 펼쳐 풀어. 그냥 계속. 꺼냈어. 나올라가. 빨리 찬이네 빨리. 예. 텐트. 예. 극지방에선 물에 빠졌다고 급히 구하면 안 돼. 빨리 서서 빨리. 예. 빨리 서. 제가 좀 참아. 제가 좀 참아라. 바닷물 온도는 영하 1도 정도지만 물밖 기온은 영하 30도.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는 온도차다. 그대로. 잡아. 잡아. 됐어. 일어서. 빨리 들어. 가능한 빨리 젖은 옷과 몸을 말려야 한다. 버너를 켜둔 텐트 안이라고 해봐야 영하 20도. 옷을 갈아입는 순간에도 뼛속까지 한기가 파고든다. 공포를 느낄 정도의 한기다. 급히 옷을 갈아입으며 내뿜는 입김에 금세 텐트 안에 서리가 생긴다.
사실 너무나도 몸이 피로했고요. 이게 뭐 길게 느껴지고 짧게 느껴지고 자체를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빨리 일단 형들을 믿었기 때문에 형들이 텐트를 치지만 그 시간이 정말 길었는데도 불구하고 짧게도 느껴지고 길게도 느껴지고, 그러니까 이게 정신 상태가 제 정신이 아닌 상황이죠,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내 몸이 얼고 있고 그런데도 물속에 계속 들어가 있어야 하고, 형들은 텐트를 치고 있고 그게 빠르진 않지만 그 순간이 정말 반 패닉 상태? 또 리드를 만났다. 이번엔 홍 대장이 특수 장비인 에어수트를 꺼냈다. 이게 지금 물반 얼음반이라 가지고 썰매 보트를 이용해서 건널 수도 없고 모도 절 수도 없고. 에어수트는 물에 뜨게 만든 일종의 구명 수트다. 난 먼저 가가지고 예, 건널 테니까 예, 난 뒤에서 썰매 로프 잘 풀어주고 예, 상황 계속해서 캐치해. 알겠습니다. 지금 계속 저쪽 굉장히 위험한 곳이야. 예. 깨진 얼음판 사이로 바닷물이 드러난 리드가 너무 넓고 많은 지역. 이런 상태라면 우회가 무의미하다 판단한 홍 대장은 정면 돌파를 결정했다. 한참 헤엄쳐 도착한 얼음판은 역시 단단히 얼어있지 않았다. 정찬일 대원도 에어수트를 입고 뒤따라왔다. 이제 최재영 대원과 정희찬 대원을 썰매에 태워 밧줄로 끌어당길 차례다. 아, 괜찮아? 예, 괜찮습니다. 아, 뒤에 따라 스스로 나무 가는데 개영아, 준비해. 줄 당기고. 시간 없으니까 시에서 빨리. 그런데 잠시 후 홍 대장의 입에서 비명이 터져 나온다. 가공할 추위가 달려든 것이다. 벌써 바로 얼어버려. 벌써 바로 얼어버렸어. 순식간에 오네. 순식간에 얼었어. 나왔을 때 일단 건너보다는 안도감과 함께 오는 게 이제 그 추위, 그다음 체력이 고갈되면서 오는 그 추위, 또 안에 물이 막 다 들어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넘어오면서 수영을 하면서 이게 차가운 게 들어가가지고 열을 다 손실되어가지고 그때 굉장히 추웠던 기억이 납니다. 야, 준비해! 고통도 오래 느낄 틈이 없다. 어서 이 불안한 리드 지대를 벗어나야 한다. 역시 금세 또 다른 리드가 나타났다. 야! 다시 리더거든? 내가 이제 앞으로 이쪽으로 건널 테니까 나 먼저 건너고 나 로프로 당길 테니까 따라 건너와, 알겠지? 간다. 또 건널 거야. 몇 개의 리드를 더 건너야 끝나는 걸까?
이번에도 살얼음판을 만났다. 가도 자꾸 깨지는 얼음. 겨우 단단한 얼음을 디건나 했는데 그야말로 악전고투. 이 위험하고 고된 리드 지역은 어디까지 계속되는 걸까? 앞니를 알 수 없다 생각하니 추위가 더 혹독하게 느껴졌다. 바로 얼어버리네. 바로 얼어버리네. 오늘로 탐험 사흘째. 이제 베링 해협의 절반을 건넜다. 흔히 절반이라 하면 한숨 돌리는 지점. 하지만 지금의 절반은 시작보다 더 아득하고 막막하다. 과연 베링 해협 횡단에 성공할 수 있을까? 몸보다 마음이 먼저 무너진다. 위험하다.